우리가 남이가. 네, 반갑습니다. 지역 정치 팟캐스트 우리가 남이가의 유일한 고품격 방송 흑장난의 책 이야기의 흑장난 이정수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그 간송 전영필의 작가 이충렬 작가님의 그 책 이야기에 이어서 다시 핫한 책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한 빵집 성심당이라는 따끈따끈한 책으로 작가 김태훈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 책에 보면은 저자 소개글이 되게 장황하게 돼 있거든요. 뭐 창원에서 태어났다, 도민일보 기자를 거쳤다, 뭐 문화 콘텐츠 진흥원에 있었다, 뭐 책을 쓰고 로컬 기업 관심 사례를 갖고 이거 본인이 직접 쓰신 거죠? 그렇죠. 예. 제가 초안 써서 보내주시고, 예, 그럼 이제 출판사에 조금 다듬어 주시고. 다듬은 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군요. 일단 저희 책이 탄생된 비화 요래 가지고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면은 2010년에 블로그 모임에서 그 홍미애 선생님, 대전에 계시는 그 홍미애 선생님을 만나서 성심당을 알게 됐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주십시오. 예, 그때가 이제 지금 딱 이맘때네요. 이제 2010년 11월 달이었죠. 그때 이제 경남 도민일보에 계시는 그 김주환 국장께서 그 파워 블로그 팸투어를 했습니다. 창원의 이제 단감 농장에서 하는데 그때 사실 좀 기라성 같은 블로거들이 많이 오셨어요. 저를 포함해서. 예, 그 중에 이제 이분도 이제 그때 이제 블로그로 참여를 하셨고 지금 이제 이 촛불 정부에서 가장 핫한 그 몽구 미디어 몽구 그분도 오셨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전에서는 이제 홍미애 선생님께서 오셨는데 지금 이제 대전의 시청자 미디어 센터장하고 계신 분인데 이제 그때 이제 참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이제 그 전에는 이제 블로그로 이제 그런 분이 있다라는 정도만 알았죠. 그러다가 제가 이제 스토리텔링 쪽에 관심이 있다 그러니까 저를 딱 붙잡고 성심당 얘기를 시작하신 거죠.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그때 성심당 이야기를 듣는 것도 좋았지만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에필로그에도 썼지만 제가 좀 마음이 동했던 것은 이제 성심당 내용 자체라기보다는 그분이 자기 대전에 성심당이 있다는 것을 저한테 자랑을 할 때 표정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예, 너무 이렇게 그 얘기를 하는 그 시간이 너무 즐겁고 행복해하는 모습이 저게 뭘까 좀 그런 관심을 갖게 됐죠. 예,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성심당에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그때 이제 들었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지역 스토리텔링 연구 소장 일이 돼 있는데 제주에 소장님들이 되게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긴 한데 그 직원이 몇 명입니까? 그런 거 여기서 밝혀야 되나요? 아니 대체로 자기가 소장하고 직원하고 전화 받고 다 하더라고요. 이런 거 나가면 안 되는데 사실 그 페이퍼 컴퍼니하고 비슷합니다. 본래 이제 이 지역 스토리텔링 연구소가 만들어진 게 지금 여기 이제 녹화하는 장소가 창동 마산 창동이잖아요. 그때 2011년도였죠. 2011년도에 그 당시 이제 창원시가 2010년도에 통합이 되고 2011년도에 통합 창원시의 시장이었던 박한수 시장이 마산 시민들을 조금 이렇게 위로해 주기 위한 어떤 하나의 프로젝트로 마산 원더심 재생 사업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저랑 그 김장 국장이 좀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서 그때 뭐 거의 한 100억대 정도 예산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일부분을 떼서 스토리텔링 사업을 하자. 왜냐하면 여기는 이 지역에 뭐 마산 창원 진해뿐만이 아니라 뭐 하만 뭐 이런 쪽까지도 다 이 창동에 대한 추억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축적되어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다행히 이제 제안이 받아들여지고 그 프로젝트를 이제 제가 도민일보와 같이 하면서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으로 지역 스토리텔링 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유명무실한 거 아닙니까? 예, 뭐 그 간판은 아직 붙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사실 그때 1년간 했었죠. 1년간 그 제가 이제 마산 스토리라는 사이트를 운영을 하면서 그래도 꽤 많이 좀 사람들이 좀 좋아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되게 보람을 느끼는 게 뭐냐면 그 사업을 통해서 책이 2권이 나왔습니다. 큰 책이. 이제 마산에 연극하시는 이상용 선생님이 그 작년에 창동 야화라는 책을 내셨고, 그리고 최근에 그 서울에서 이제 김영철 선생이 이
그곳에 마산이 있었다. 그 책을 내셨거든요. 그 두 분 다 제가 발굴한 필자입니다. 아, 그때 이제 그분들이 글을 한 대여섯 편을 쓰셨는데 네. 그게 계기가 돼서 그 마음에 글 빚이 생긴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걸 시작했으니 내가 뭔가 이렇게 마산에 대한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 그런 어떤 의지가 생기셔가지고 네. 책까지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책 내시면서 다 저한테 전화를 해주셨어요. 당신 때문에 이 고생을 했다. 뭐 그러면서 원망도 하시고 고마워도 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업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이게 연결이 안 됐죠. 1년만 하고 일단 연기가 되다가 또 오동동 상인회로 그게 창원시가 넘겼다가 네. 지금은 이제 거의 뭐 없어진 사업입니다. 그런 게 그런 부분 좀 많이 안타깝죠. 네. 그게 계속됐었으면 아마 지금 지역 스토리텔링 연구소에 직원이 한 두세 명은 있지 않을까. 두세 명.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책 이야기로 들어가 가지고 그 앞부분 읽어가면서 네네. 저는 이게 막 조금 얘기했지만 약간 실망했다나 너무 뻔한 듯한 네. 느낌의 그런 얘기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란 이후에 성심당이 네. 그 일어서는 과정이 뭐 휴먼 다큐 네네. 아니면은 흥남 철수하는 부분에서는 영화 네. 국제시장의 그 얘기를 그냥 그대로 이렇게 떠올리는 듯한. 네. 근데 굳이 얘기를 조금 더 산뜻하게 안 뽑고 그렇게 끈적하게 뽑을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세련된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책이 이제 기획된 이제 최초의 기획이 60주년을 이제 기념하기 위한 네. 책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가장 그 오늘날 성심당을 설명해 주는 가장 핵심적인 스토리가 뭐냐. 그랬을 때는 아무래도 2005년도의 그 화재가 아니겠는가.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인터뷰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다 얘기를 하고 실제로 이제 뭐 저도 책을 쓰면서도 여러 사람 인터뷰하면서도 그게 지금의 어떤 성신당을 잇게 한 하나의 어떤 두 번째 창업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네. 성신당 직원들은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첫 부분에 이제 제가 이제 배치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 흥남부두가 얘기가 나온 것은 이제 성신당이 이제 태어나게 된 어떤 이제 근원을 얘기하는 거죠. 이제 일종의 말하면 이제 신화 같은 거죠. 신화. 우리가 이제 당군 신화 있는 것처럼 우리 뿌리에 대한 거죠. 그 뿌리가 이제 거기서 이제 흥남부두에서 이제 시작이 된다라는 부분인 거고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느낌으로 좀 썼어요. 그러니까 서양의 문명이 그 호메로스의 그 오디세이아에서 서양 문명이 이제 출발하는 어떤 거기서 제일 핵심적인 장면이 그잖아요. 이제 그 칼립소를 떠나서 그 부인 페넬로페를 이렇게 그리워하는 그래서 이제 그 평생 늙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곳을 등지고 부인을 찾아서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제 그 흥남부두의 그 장면은 성심당이 태어나기 위한 하나의 오디세이아 같은 그런 어떤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대신 제가 조금 좀 그 글을 통해서 좀 표현하고 싶었던 부분은 뭐냐면 이제 사실 이제 거기서 살아나면서 내가 평생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맹세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왜 그 창업자인 임길순 어르신이 그렇게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강박적으로 그렇게 실천을 하고 살았을까 평생을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이 어때 실제로 이제 그 안에서 있던 사람들은 어땠을까라는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좀 보여드리고 싶었던 부분이고 특히 이제 사실 우리는 이제 흥남부두를 잘 모르지만 이 시간을 이렇게 보니까 불과 한 달 사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달 전에 미군이 들어와서 이제 특히 이제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이제 완전히 자유를 느끼는 어떤 그런 분위기로 이렇게 했다가 불과 한 달 만에 이 공식적으로 인민지원군이죠. 그 중국에서 이제 쳐들어오면서 이제 완전 코너에 몰리는 그 상황이었으니까 정말 그분들이 어떤 정말 목숨을 건다는 게 어떤 상황이었을까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어서 조금 더 길게 쓴 면이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드러낸 거예요. 저는 그보다 훨씬 길게 썼는데 우리 정 대표님이 많이 드러내셨죠. 예. 저도 그 부분은 되게 주목을 했다 그래야 되나? 47페이지 보면은 이제 흥남부두에서 메르디스 빅토리오를 타던 그 순간 평생 어려운 이웃을 돕고 살겠다라는 다짐을 하면서
냉면 장사를 시작했다. 예.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배 위에서 이제 배 메르데스 빅토리오가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배거든요. 예. 그러고 이제 그 흥남부도를 다 폭파시키잖아요. 미군이 네. 이제 그 무기 남겨놓고 무기라든지 그다음에 항만 시설 인프라 자체를 다 이제 파괴시키고 가잖아요. 그거를 실제로 그 어르신이 배 위에서 봤대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살던 곳이 불구덩이가 되는 걸 이제 보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거랑 좀 다른 느낌이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예. 그리고 읽으면서 조금 안타까웠다 그래야 되나? 조금 네. 딴 얘기로 빠질 수 있는 건데 진해에서 그러니까 처음에 메르디스 빅토리올 타고 이게 부산 갔는데 이게 안 돼가지고 거제로 거제도 갔죠. 장승포로 예, 왔다가 예. 거기서 내렸는데 여기는 도저히 먹고 살 길이 없다 이래가지고 진해로 가죠. 네, 진해로 가서 한 일이 뭐냐면은 그 냉면을 네, 냉면을 썰어 파는 팔았습니다. 건데 예. 만약 이게 그냥 기차가 어떻게 제대로 안 되고 했으면은 경남 사람들도 제대로 된 냉면을 먹지 않았을까 하나 아쉬움이 남거든요. 그 뭔가 여기서 다른 일을 하셨겠죠. 그렇죠, 뭐 예. 이렇게 냉면이 잘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하여튼 그 정도의 어떤 의지를 갖고 그렇죠.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도 어떤 의미 있는 뭔가를 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저는 그게 아쉽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대전으로 네. 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오기선 신부를 만나가지고 네, 네. 밀가루 두푸대를 두푸대를 봤는데 봤습니다. 이걸 이제 가족들을 당장 먹이는 게 아니라 요거를 가지고 장사를 해야 되겠다. 네, 그러니까 지금도 왜 그 튀김 소보루 포장지에 보면은 밀가루 두포대의 기적. 기적 예. 대전의 문화가 대다 예. 뭐 이런 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면 그 의미라는 거 밀가루 두포대 예, 보통 기업들 보면은 뭔가를 시작할 때 예를 들면 정주행 같은 경우는 왜 소판돈 예. 뭐 이렇게 얘기하죠 현대 그게 일종의 밀가루 두포대가 되는데 예. 그러니까 그 이제 책에는 안 썼습니다만 사실 이제 진해를 떠날 때 정확한 상황을 모릅니다만 그 인터뷰 하시다가 야반도주 얘기를 하셨어요. 이런 거 밝혀도 됩니까? 뭐 이거는 뭐 이렇게 책에 없는 걸 또 말씀드려야 되니까 네. 또 몇 가지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힘들었다는 거죠. 이게 여기서 사실 이 지역에서 냉면 하기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밀면이 나왔잖아요. 예. 예.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기차가 뚫리게 되고 그래서 대전까지 갔는데 이제 대전이 목표지가 아니었죠. 서울로 가려고 하다가 이제 기차가 고장 나는 바람에 대전에 이제 됐는데 이제 이분들이 워낙 이제 카톨릭 신자다 보니까 이제 무조건 성당부터 찾으셨죠. 거제도 왔을 때도 성당부터 찾았고 대전에 대전 살아보자 했을 때도 이제 성당부터 찾았는데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물론 이제 그때 우리나라가 이제 원조를 받을 때니까 밀가루가 풍부했지만 특히 대전이 풍부했답니다. 그게 한밭이라는 곳이 밀밭이 꽤 있었던 곳이었고 그리고 이제 이제 일제 시대 때 이제 철도가 깔려 있었기 때문에 밀가루가 굉장히 풍부한 지역이어서 그때 이제 뭐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밀가루 두푸대를 주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와서 이런저런 고민을 하시다가 빵을 이제 찐빵집을 시작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함경도에서 내려오셨다 그러면 함경도에서도 빵 하셨나 이렇게 물어보세요. 전혀 이렇게 빵과 관계없이 어르신 그 본래 그 창업하신 어르신은 이제 함주라는 함경도 이제 배후지죠. 여기로 마산으로 치면 이제 함안 같은 곳입니다. 그 함주에서 그 가수원을 하셨습니다. 예, 가수원 하시던 분이 이제 내려오셔서 이제 찐빵을 이제 시작하셨는데 뭐 빵에 대한 기술이 전혀 없으니까 그때 이제 아름아름으로 이제 물어봤대요. 그래서 본래 이제 빵을 하려면 이제 발효를 해야 되잖아요. 발효종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발효종 만드는 것도 이제 물어 해서 이제 막걸리로 발효종을 이제 최초의 발효종을 만드는 데 성공해서 이제 찐빵집을 시작하게 됐다. 이제 그게 이제 오늘날 이제 성신당의 이제 첫 출발이 됩니다. 네. 책이 특이한 게 그 프롤로그가 네. 스토리의 일부거든요. 작가의 이야기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리고 끝까지 다 읽어봐도 일반적인 작가들이 취하는 어떤 포지션이 전혀 없어요. 그게 뭐냐? 글 쓴다고 정말 시간 다 빼앗고 가족들한테 소홀히 했던 뭐 이런 안타까운 변을 한다든가 이런 게 전혀 없거든요. 페이스북 보시면은 네. 대한민국 최고의 딸 부자인 것처럼 코스프레를 하시는데 어떻게 뭐 딸에 대한 얘기, 부인에 대한 고마움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 고마움을 못 느낍니까? 인사말 이런데 네. 말씀 거죠. 예.
그 부분은 저도 이제 책을 쓰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저희 아내는 뭐 그렇더라도 우리 애들 이름은 언자매 이름은 좀 써야지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네. 타이밍을 놓쳤어요. 이게 본래 이제 첫 번째 초안을 초고를 넘긴 게 이제 3월 말에 이제 초고를 넘겼는데 그때는 이제 본문만 있는 거죠. 본만 이렇게 넘겨서 그다음에 이제 그 이제 출판사하고 계속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6월 말 정도에는 이제 조금 보완할 거 보완하고 예를 들어 프롤로그를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쓴다든지 뭐 이렇게 하고 이제 또 그걸 보완해서 좀 넘겨서 이제 대충 이제 됐다. 그다음에 이제 쳐낼 건 쳐내자.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정권을 드리고 출판사에 네. 알아서 다 치시라고 나한테 컨펌 안 받아도 된다. 네. 이렇게 하고 이제 정권을 드리고 이제 그러다 하다 보니까 이제 출판일이 이제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제 본래 이제 마지막 장인 그 거룩한 노동이라는 그 장이 본래는 에필로그용으로 쓴 거였거든요. 예. 근데 쓰다 보니까 좀 길어지고 내용도 좀 그 풍성해지다 보니까 그거를 장으로 만들자. 예. 그래서 에필로그를 하나 더 쓰자 이렇게 요청이 오셔가지고 지금 책에는 에필로그를 써서 보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그 책에 대한 에필로그다 보니까 그 책에 만들어지게 되는데 도움을 주신 뭐 인터뷰하는 도움 주신 분들, 뭐 성심당 측 이게 감사 인사를 했죠. 거기다가 우리 가족 얘기하기는 좀 애매하고 아니죠, 했어야죠. 대표님이 그런 기회를 안 줘. 뭐, 편집 오래 하신 분인데 이거 왜 없지? 그래도 저자가 가족에 대한 얘기는 해줘야 되지 않아? 뭐 이렇게 언지를 줬어야죠. 웃고만 계십니다. 아니요, 네. 정권을 맡겼다는데. 그거 거기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또 이거 좀 내야 되겠는데 이러기도 좀 어색하고 또 그것도 들어가면 또 식상하잖아요 또 그래서 근데 없으면 서운하죠. 그 대신에 예. 제가 이제 출판사에서 이제 10권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이제 저자 증정본으로 예. 10권을 받아서 각자에게 제가 다 선물을 했습니다. 의미 없다. 그래도 이제 우리 첫째는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인데 받자마자 읽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사흘 만에 다 읽었고. 읽다가 예. 자기 이름이 책에 활자화돼 있다 그런 생각 개념 한번 없어요. 해보세요. 그런 개념이 없어요. 이제 중학교 가면 알 아빠가 겁니다. 썼으니까 내 이름 있겠지 이런 생각 전혀 안 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메시지 보내야지. 보통 이제 성심당 하면은 아까 전에 뭐 대전을 먹여 살린다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없던 시절에도 찐빵을 300개 만들면은 100개는 나눔을 위해서 만들었다. 또 그 나눔 숫자를 만들기 위해서 맞추기 위해서 밀가루를 과대 구입해가지고 항상 예산 부족이나 뭐 적자에 시달리기도 하고 지금 같은 경우도 월 한 3, 4천만 원어치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사이죠. 뭐 이게 그냥 종교 같은 거죠. 그렇죠. 이제 그분한테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강박이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그 정도로 사실 이제 장사를 전혀 안 하셨어요. 그 어르신께서는. 그렇죠. 그분은 그 정말 빵집이라는 건 자기가 이제 당신께서 다른 이웃을 돕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었기 때문에 심지어 재료로 살려고 쌓아놓은 돈도 주변에 누가 힘들다 그러면 막 집어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일화가 그 부인 되시는 한순옥 여사가 이러다가 당신만 좋은 일해서 천국 가고 나는 못 가면 어떻게 하냐고 막 이렇게 원망도 하시고 뭐 그 정도로 그렇게 막 강벽절을 특히 이제 그 어르신이 제일 그 책에도 있습니다만 제일 이제 공을 들였던 부분이 이제 연령회라는 그 일을 하셨어요. 이제 가톨릭 그 안에서 이제 연령회라는 조직이 있는데 그게 지금으로 말하면 상조회 같은 겁니다. 가장 또 어려운 일을 옛날에도 이제 그 장례 치르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 어르신이 이제 그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셨고 그 중에서도 제일 꾸준한 일인 염하는 일을 거의 도맡다시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대전에 이제 대흥동 성당이 제일 큰 성당이고 또 교구 전체를 이제 관리하다 보니까 그분이 또 연령회 회장을 거의 30년 넘게 하시거든요. 그다음에 거의 뭐 장례일 하는 걸로 거의 뭐 다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부두 흥남부두를 떠나오면서 봤던 어떤 그 불구덩이에서 내가 탈출한 거에 대한 어떤 보상이라는 그 자체가 물론 당신이 이제 카톨릭이라는 신앙도 갖고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그 일 자체가 자기 어떤 신앙이지 않았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책 읽으면서 가장 뭉클했던 게 그 가족들의 얘기가 아니고 그 성심당이 이제 옥상에 공장을 차려놓고 네네. 이게 이제 불법 구조물이다 보니까 네네네. 철거를 당할 때 네. 철거 반원들이 닥쳤다가 그냥 조용히 돌아가는 일이 있는데 그 이유를 알고 저는 되게 울컥했거든요. 예. 예. 그게 이제 예. 그 당시가 이제 아마 이대 경영이 막 넘어갔을 때일 거예요. 이제 그 이대 경영,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대표님인 임영진 대표가 막 경영을 맡았을 때인데, 그때 이제 옥상에 이제 좀 추가로 좀 그 공장 기계를 좀 들여놓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만 해도 왜 그렇게 불법을 했냐 제가 여쭤봤더니 합법으로 하는 것도 되게 어려웠대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렇게 일본 말로 Y로 앉으면 안 되는 그게 너무 이렇게 더티한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옆에서 누가 이렇게 꼰질렀겠죠. 이렇게 뭐 이렇게 일로 바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용역반이 들어닥친 거죠. 이제 그 해머 들고 막 이렇게 석가래 들고 막 이제 들이닥쳤는데 갑자기 이제 거기 철거 반장이죠. 그러니까 그 시청에서 온 사람이 아니라 그 용역하러 온 용역반의 용역반장이 제일 덩치 큰 사람이 보더니 그냥 가자 이렇게 해서 가게 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그 용역반의 반장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정말 막막하고 아무도 이렇게 안 도와줄 때 그 어르신이 와서 염을 다 해주시고 장례를 치러 주신 거예요. 예, 이제 그것 때문에 그 양반이 이제 자기가 책임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사실 이제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직접 구청장을 찾아갑니다. 구청장을 찾아가서 구청장을 설득을 하는 거죠. 내가 어릴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한 번은 이 은혜를 갖고 싶었다. 이번에 내가 갖고 싶다. 그러니까 구청장도 감동을 먹은 거죠. 저희도 지금 얘기하는 순간 좀 울컥해지는데.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하나 뭐 여러 가지 그다음 뭐 그에 대한 어떤 뭐 벌금을 조금 낸다든지 그다음에 그에 대해서 어떤 약속을 하고 이제 그 사건이 무마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뭐 나눔 철학 이렇게 되는데 그 교수님도 작가님도 언급하셨지만 이 나눔의 경제 성심당 같은 빵집 중소기업이 네. 퍼져가지고 한 100개 정도만 있으면 한국 경제의 어떤 틀이 바뀔 것이다. 네. 이런 얘기를 네네. 하셨더라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주세요. 이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성심당을 보면서 되게 놀랍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그 제일 이제 마지막 장에 그 이제 거룩한 노동에 보면 제가 가장 아끼는 사진이 있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이 하나 있는데 그 골목으로 그 이 수도꼭지가 하나 나와 있어요. 바깥쪽으로 그 바깥쪽으로 수도꼭지가 나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성심당 그 은행동 골목에 포장마차들이 한 7, 8개가 성심당 바로 앞에 쭉 줄을 늘어서 있습니다. 그 포장마차들 물 갖다 쓰라고 그 일부러 그 물을 이제 수도꼭지를 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먹는 장사잖아요. 이렇게 빵도 먹는 장사고 그렇죠. 경쟁 상대가 될 수도 있고.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경쟁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우리가 흔히 이제 그런 포장마차들이 들어서면 이제 그 합법적인 이른바 합법적인 사업자들은 이제 구청에 전화를 해서 불법 이거 좀 없애달라. 철거해라. 보통 이렇게 하는데 이 성신당은 벌써 그게 한 3, 40년이 되거든요. 제가 그 포장마차 중에 제일 오래된 집이 36년째 지금 거기서 하고 있으니까. 품목이 뭡니까? 떡볶이, 오뎅 뭐 이런 겁니다. 예.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그 오랫동안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냥 같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뭐랄까 이렇게 우리가 보통 기업한다, 경제를 한다 그러면 기업의 목표는 이윤 추구다라는 게 너무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정석이죠. 예. 예. 그것도 어떻게 보면 미신일 수 있다는 거죠. 예. 미신으로까지. 예, 그것도 하나의 신앙의 하나의 왜 기업이 꼭 이익을 추구해야 되냐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성신당이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같이 이 사업을 하는 목표가 이윤 추구가 아니라 같이 잘 사는 게 어떤 이분들의 어떤 목표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그 뒤에 보면 조금 딱딱한 얘기들이 좀 나옵니다. 모두를 위한 경제라는 개념, 이 이코노미 오브 커뮤니언이라는 개념인데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진 개념인데요. 이제 거기에서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기업의 목표는 공공선을 추구하는 거다.
그리고 그 경제 활동을 통해서 공동체가 좀 더 그 관계가 더 깊어지는 이제 이것을 이제 추구하는 게 목표거든요. 그게 이제 좀 딱딱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이탈리아 쪽, 남부 이탈리아 쪽에 어떤 만들어진 한 18세기 정도 만들어진 예. 시민 경제학이라는 개념이에요. 그게 예.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기본적으로 카톨릭이라는 어떤 그 백그라운드가 있었고 그 카톨릭이 또 수도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다음에 그런 경제 활동 수도원에서 맥주 만들잖아요. 그죠? 네. 그런 이제 그런 게 이제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고 그다음에 그 프란치스코라는 성인의 어떤 전통이 쭉 내려옵니다. 프란치스코도 이제 이탈리아 사람이죠. 청빈. 예, 청빈 그다음에 그 핵심이 노동입니다. 노동. 예. 이제 그런 것들이 내려오는 가운데서 시민 경제학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그 시민 경제학의 목표가 형제입니다. 형제. 예, 경제 활동을 통해서 형제. 그다음에 이제 무상으로 서로가 이렇게 교환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데 그 시기에 이제 북쪽 앵글로색슨 그다음에 저기 스코틀랜드 쪽에 아담 스미스가 나오죠. 예. 아담 스미스는 정치 경제학이잖아요. 그 당시 거기서 나오는 어떤 인간상이라는 건 되게 이제 개념적인 인간인 거죠. 이제 사람은 합리적이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라는 어떤 전제를 가진데 거기서 말하는 인간이라는 게 되게 개념적인 인간이잖아요. 효율성 같이. 예. 보이지 않는 손이라든지 뭐 이래.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통제하기 위해서 어떤 정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정치 경제학적으로 가는 건데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다른 전통을 갖고 있는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성심당이 이제 계속 이제 발전해 오면서 이제 그 전통을 이제 새로운 어떤 경제 이념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기업의 목표가 매출을 올리는 게 아니라 지역 사회에서 의미 있는 어떤 활동을 하고 그래서 서로가 이제 같이 성장하는 이제 그런 개념을 이제 가지다 보니까 이제 그게 상징적으로 저는 이제 그 수도꼭지가 그런 걸 표현해 주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무상으로 한 수십 년 동안 무상으로 이제 포장마차들이 쓰다가 최근에는 상황이 좀 바뀌었다고 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예. 그 포장마차들이 야 이제 우리 돈 벌잖아. 그래서 이제 포장마차들이 자발적으로 예. 자기들이 돈을 모아서 수수료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아, 괜찮네요. 저는 처음에 이 책을 읽었을 때 네. 한국의 어떤 자본주의의 새로운 롤 모델 이런 걸 생각하면은 경주 채부자를 생각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아까 전에 뭐 이탈리아 얘기를 했지만 이탈리아 보면은 메디치 가문의 네네. 어떤 그런 나눔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나은 모델인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경주 채부자라든지 아니 메디치 가문은 자기 가문에 있는 부를 약간 시해하듯이 나누어 주는 개념이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더불어 같이 잘 살 수 있는 거는 훨씬 더 나은 거고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고 이게 훨씬 더 의미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 사훈이 모든 이가 좋게 여기는 일을 하십시오라는 예. 성경 구절을 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보면 거래처하고도 이렇게 관계를 보면 여기는 100% 현금 결제를 합니다. 예. 이렇게 보통 이렇게 큰 기업과 작은 기업이 거래를 하면 범이죠. 항상 그 어미라든지 아니면 그 지불 기간을 늦춘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예, 성심당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런 원칙을 세운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지역 농가들하고도 할 때, 예, 이제 그 생협들이 그렇게 하죠. 네. 밭대기로 계약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지역에 예를 들어서 딸기를 하는 농가가 뭐 충청도 어디에 있다 그러면 거기와 이제 계약을 아예 밭대기로 이제 계약을 한다든지, 그리고 또 이 내부 직원들한테도 그 이 셰프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예. 셰프들의 꿈은 자기 가게를 차리는 게 꿈이거든요. 여기서 나가서 자기 가게를 차리는 게 목표인데 그런 면에서 보면 좀 이 성신당에서는 오래 잡아두는 게 유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오너 입장에서. 예. 근데 성신당이 적극적으로 그걸 지원해 줍니다. 예, 얘네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그래서 뭐 외국의 유명한 사람들 데려와서 워크숍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부에서 경진대를 열어가지고 거기서 상을 받으면 어느 수상을 하면 정식 메뉴로 채택을 해준다든지 그리고 상 받은 사람들 해외 연수 시켜준다든지 적극적으로 막 해줍니다. 나간 사람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우리가 좀 이런 기업들이 자꾸 많아지면 예. 좀 지역 분위기가 많이 바뀌지 않을까. 아, 예. 달라요. 그래서 아마 대전 아까 우리 저 대표님이 얘기하셨던 대전 사람들이 그 집 빵이 맛있다가 아니라 성심당을 가봐라 얘기를 하는 게 그런 문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자료 찾다가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대전 상공회의소에서 매년 지역 브랜드 관련된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게 대전 지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요. 그러니까 20대 초반 애들이죠. 예. 재작년, 작년,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지역 브랜드 1등을 성심당이 했습니다. 그리고 취업하고 싶은 예, 회사. 회사이고, 근데 2등이 어디냐? 2등이 하나이글스입니다. 그렇구나. 예. 대전 보살님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우리가 노포라 그러잖아요. 네. 노포 오래된 가게 이런 경우는 사실 젊은이들 좋아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핫하지 않을 수도 있고 좀 네. 고리타분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나이 드신 분만 좋아하고 추억의 장소고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접근하는데, 대전 성심당 같은 경우는 20대 초반 애들도 굉장히 자기 어떤 지역의 어떤 기업으로서 프라이드를 갖게 만들어주는 네. 그런 어떤 역할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사는 고장 안에 그런 기업이 있다라는 거는 축복이죠. 예. 그 시민들도 그렇죠. 제가 고마워해야 될 부분이고 기업들도 시민한테 감사한 일. 예, 제가 창원에 출신이다 보니까 예. 배로 부러운 거죠. 배로 부러운 거죠. 그렇죠. 우리 동네에는 100년 된 기업이 있는데 예, 좋지 못한 일로 시민들을 창피하게 만드는 기업이 언론에 있죠. 오르내리고 했었는데 갑질의 대표 주자로 안타깝습니다. 자, 그 우리나라 뭐 3대 빵집이래가 뭐 이성당도 있고 또 대표적인 건 이제 성심당이고 네, 하나는 이제 풍년제과냐 네. 뭐 안동에 맘모스냐 뭐 이런 맘모스냐, 걸로 막 네. 얘기가 되던데 다른 곳들도 다 둘러보셨습니까? 이성당은 제가 가봤고요. 예. 광주 궁전제가 가봤고, 예. 안동은 제가 못 가봤습니다. 그러면 그 전주의 풍년제과는 예, 전주 풍년제가도 못 가봤습니다. 예. 예. 그럼 성심당의 빵이 몇 종류 됩니까? 정말 많던데. 한 그것도 400, 보고. 한 300개, 400개, 300에서 400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시간대별로 좀 다르고 나오는 게, 예, 그래서 한 400개 정도. 예. 드셔보신 것 중에 최고가 뭡니까? 개인 제가 취향으로. 이제 그 이제 집에 이제 대전 출장 갔다가 집에 가면 항상 사가는 빵이 토요빵이라고 있습니다. 예. 그 토요일만 나옵니까? 그런 건 아닌데 예. 좀 이렇게 넓적하고 큰 빵이에요. 큰 빵들을 좀 제가 좋아하는데 그 빵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징어 먹물로 만든 예. 빵이 있습니다. 예. 그 이름은 제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그 빵을 꼭 제가 챙겨가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또 수시로 기획 그 새로운 상품들을 많이 만들어내요. 이번에 이제 60주년이기 때문에 60주년 기념빵이 몇 개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름이 좀 기억이 다 안 나는데 그런 빵들이 이제 지금 이제 메인에 좀 배열이 되어 있는데 그거 되게 맛있습니다. 그런 것도 챙겨보면 맛있고, 그다음에 이분들은 이 빵을 가지고 이렇게 참 이게 커뮤니케이션 하려는 느낌을 많이 받는 게 뭐냐면, 서울에서도 한번 팝업 스토어를 이제 롯데백화점에서 했었고요. 부산 롯데백화점에서도 했었는데, 그때 서울에서 할 때는 또 특별히 또 빵을 만들어가요. 서울 탱고라는 빵을 만들어서 만들어가서 이제 하고, 그다음에 부산에 갈 때는 부산 갈매기 만들어서 가고, 그러니까 그게 그 빵이 뭐 아주 특별하게 맛있다기보다는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그 지역 시민들에게 말을 거는 거죠. 소통하려고. 예, 말을 걸고 이 사람들이 우리를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구나, 이런 좀 느낌을 받는달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북콘서트를 통영에서 처음 했습니다. 우리 출판사가 통영에 있다는 이유로 대전을 제끼고 이제 통영에서 제일 먼저 했는데, 그때도 빵을 이제 그때 빵 이름은 기억이 안 납니다. 티소 말고 이제 다른 빵을 가져오셨는데 그 빵마다 다 태그를 붙인 거예요. 대전 통영에서 북콘서트 축하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소통하려고 하는 뭐 그런 것들이 시민들하고 이렇게 계속 이제 한 60년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좋아하고 서로 사랑하는 기업이 보통 되지 이제 않았나. 그런 태그를 하나하나 단다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이고 사장님이 뭐 이벤트 한다고 직원들 개고생 시키는구나 요리 생각할 수 있는데, 적어도 성심당은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 개고생은 이미 뭐냐면 이 빵이라는 업종 자체가 개고생입니다.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리고 이제 제가 가족들도 인터뷰를 다 했는데 딱 이게 몸에 배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 시즌이다. 그러면 이제 다 포장할 이슈들이 많잖아요. 그럼 이제 거의 이제 뭐 이제 야근은 이제 각오를 하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남아서 다 또 포장하고, 뭐 발렌타인데이거나 발렌타인 또 특별히 또 포장을 하고, 그러니까 참
사장부터 해서 이 말단 직원까지 정말 열심히 일한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직접 만나보신 그 대표님과 이사님 네, 부부신데 네. 어떠신가요? 어, 그 이제 책에 좀 그런 거를 좀 느낌을 표현하려고 좀 애를 썼는데 뭐 그래도 조금 부족할 거는 같아요. 근데 네.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조금 이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달라요. 그 두 분은 어, 그분들은 저축을 안 합니다. 보험도 하나도 안 들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재산이라는 게 이제 뭐 성심당하고 이제 집 자기 이제 집 이제 그게 다고 근데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항상 죽음을 생각하면서 사는 분들이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왜냐하면 첫째 애가 죽었어요. 네. 그 집에 한 6살 때 이제 심장 기형으로 태어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매 이제 길이 되면 항상 가족들이 예, 이제 거기 가서 이제 하루를 보내고 온다고 하고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책에 나오지만 동생도 죽었죠. 예, 그 대표님의 동생도 이제 네, 미국. 죽었고 예. 그 다음에 그 이사 대신 부인 되시는 그분 거의 죽을 뻔했어요. 네. 예, 그 모야모야병 이제 모야모야병. 모야병 하면서 그 이제 뇌 수술을 크게 한번 하셨고 그래서 보면 얘기를 하다 보면 되게 우리 이제 바둥바둥하는 게 전혀 없어요 이분들은 뭔가 이렇게 이 삶에 대해서 이슈가 있으면 걱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지 막 이렇게 근심을 한다 이렇게 있는데 그런 느낌이 거의 안 느껴져요. 예. 제가 이제 제 가족하고 같이 한번 대전에 갔다가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제 밥을 다 먹고 이제 일어나면서 제 아내가 인사를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또 더 이렇게 발전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아주 무난한 인사잖아요. 네. 그랬더니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그 이사님이 부인 되시는 분이 우리 언제 망할지 몰라요. 이러는 거예요. 우리 거의 망할 뻔도 해봤고 이게 이렇게 지금은 잘 나가고 있지만 또 잘 나가는 게 또 언제 또 끌지 모르잖아요 하면서 하는데 그게 너무 편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우리가 요즘 하는 말로 뭐 오늘만 사는 뭐 아무개 뭐 이런 식으로 얘기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분들은 좀 그런 면에서 보면 어떤 우리가 흔히 뭐 매출을 위해서 아니면 어떤 다른 어떤 걸 위해서 막 바둥바둥 한다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초월해서 가기 때문에 그 이 자기들의 어떤 정체성을 계속 잘 지키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개미와 배짱이 얘기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원래 오리지널하고 다른 패러디들이 이렇게 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개미는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나중에 어느 날 갈 때가 돼가지고 이걸 쥐고 못 놓는 거예요. 예. 배짱이는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했었고 갈 때 너무 가볍게 편하게. 예. 그러니까 아마 두 분도 뭐 나중에 뭐 10년, 20년, 30년 있다가 그런 순간이 오더라도 그냥 정말 열심히 아름답게 살았구나 하면서 좀 편안하게 이렇게 예, 인사를 하실 것 같은 그래서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분들이 예. 그 가족들하고 그런 얘기를 자주 하시더라고요. 이제 아, 자녀들한테 우리도 언제 망할지 지금은 잘 나가지만 우리 언제 망할지 몰라. 예. 그렇지만 언제 망하더라도 리어커를 끌더라도 즐겁게 끌 수 있는 어떤 그런 삶의 태도 그렇게 우리 살자 뭐 이런 식으로 예. 얘기를 많이 하세요. 예. 아유, 그냥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이 책을 읽고 그 서평을 쓰면서 빵 얘기로 정말 오랜만에 따뜻하게 데워졌다라는 그런 표현을 이제 쓰고 제목으로 붙이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 나누다 보니까 다시 또 제가 따뜻하게 데워진다 그래야 되나? 아유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글 쓰면서 예, 뭐 쓰는 과정이 어차피 힘들죠. 예, 힘든데 이 글을 쓰면서 이게 제일 괴로운 거는 그런 거죠. 이제 없는 이야기를 막 할 때는 되게 괴로운데 예. 이분들은 삶 자체가 스토리다 보니까 어, 그 뭐랄까 쓰면서도 제가 이렇게 좀 성장하는 느낌. 그리고 내가 이런 아이템이 나한테 온 게 참 너무 고맙다 예. 이런 좀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어, 뭐 그 책방 콘서트 뭐 이런 걸 계획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예. 예, 그
원래 제가 이제 처음에 준비한 거는 조금 편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아니 이제 책으로 안 되니까 빵으로 밀어붙이냐 이랬는데 지금 그렇게 방향을 지금 잡을 형편이 안 돼 분위기가. 어쨌든 책방 얘기들 좀 책방 투어. 예, 예. 예, 이건 이제 출판사에서 이제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서 네. 이제 같이 지금 진행을 하게 됐는데 요즘은 이제 우리 지금 우리 출판사인 남해 봄날에서 지난 몇 년 동안 그 책방과 관련된 네. 여기 책방이 아니라 책방이죠. 네. 책방 관련된 어떤 그 모임 그 네트워크도 계속 만드시고 작년에는 또 책도 내셨죠. 그 네. 관련된 작은 책방과 관련된 이 책도 내시고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도서 우리 책 문화 출판 문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전에 어떤 지역의 서점인의 개념이 많은 책을 쌓아서 많이 파는 어떤 목표였다면 지금은 그게 아니라 도서를 통해서 어떤 공간에서 같이 경험을 나누는 그렇죠. 어떤 형태로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잖아요. 예, 그런 것과 관련해서 또 이게 빵이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이제 컴퍼니라는 것도 이제 빵을 이제 나눈다, 함께한다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책과 빵이 잘 어울린다. 우리가 또 빵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책빵 콘서트라 해가지고 기존에 이제 저희들이 여태까지 했던 북 콘서트는 이제 저랑 이제 성심당 대표님이랑 같이 이렇게 통영, 대전, 서울,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 대구 갑니다. 예. 예, 그 정도 했는데 이제 이분들은 또 성심당을 지켜야 되니까 계속 다닐 수는 없고 제가 조금 자유로워서 이 책을 가지고 같이 읽는 모임이 있으면 독서 모임이 있으면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나왔죠. 10명 이상 모여서 이 책을 가지고 모임을 하면 성심당에서 첫 번째 빵을 싸줍니다. 예. 거기에 빵을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또 이제 저를 원하시는 또 저자와 또 얘기를 하고 싶은 분이 계시면 제가 빵을 들고 이제 배달을 가는 거죠. 예. 아 그러면은 그냥 10명이면은 그냥 빵만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예, 첫 번째 옵션은 이제 빵을 네.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옵션은 이제 저자가 빵을 배달시키는 네. 옵션이 있는 거죠. 이제 그건 이제 저도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다는 못 해드릴 것 같고 신청을 해주시면 가능하면 이제 좀 가려고 애를 씁니다. 네. 예. 근데 그게 지금 신청이 페이스북에 되는 거 보면은 예. 그냥 팔도예요, 팔도. 예, 그렇죠. 지치고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예,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것도 좀 있어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대전이라는 곳에 있었던 그 빵집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추구하는 가치도 로컬의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서울에도 다양한 로컬들이 있지만, 그래도 서울보다는 다른 어떤 이제 문화적으로 좀 이렇게 거리가 멀다라고 느껴지는 곳에서 이런 걸 하면 좀 그걸 좀 더 우선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좀 멀더라도 고생스럽더라도. 근데 이제 그게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육체적으로는 좀 어렵게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 또 거기 가면 제가 얻는 것도 굉장히 많을 것 같다는 좀 기대도 있습니다.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만 뭐 제가 오늘 받은 것 중에는 속초도 있었고요. 아직 제주도는 안 들어왔습니다. 제대로 안 들어왔고 속초, 부산, 그다음에 뭐 저기 이제 광주 뭐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분들을 만나러 가는 과정은 어렵겠지만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도 되게 많이 에너지를 받고 또 저도 좀 같이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좀 기대도 갖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빵을 많이 챙겨 오셨더라고요. 예. 예. 여기도 이제 본래 신청해서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또 워낙 애정하는 또 제 소원 고향이죠. 예, 고향이기도 하고 제가 또 여기 우리가 남이가 되게 출연하고 싶었어요. 예, 또 이렇게 기회가 왔기 때문에 제가 또 이렇게 성심당에 특별히 또 부탁을 해서 빵을 나누려고 가져왔죠. 고맙습니다. 예. 책 이야기 뭐 제법 시간을 두고 나눴는데 뭐 더 하실 얘기 아니면 이걸 꼭 얘기하고 싶다 뭐 이런 게 있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모두를 위한 경제, 이코노미 오브 커뮤니언이라는 그 개념에서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이제 루이지노 브루니라는 이제 이탈리아 교수님인데, 그분이 이제 기존에 이제 자본주의가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많이 소유하면 행복할 거다라는 어떤 그런 패러다임 안에서 우리가 신자유주의에서 무한 경쟁을 했잖아요. 근데 결국 뚜껑을 열어보니까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GDP라든지 이런 게
뭐 세계 탑 클래스에 드는데 그 10위권 안에 들어가는데 행복 지수는 거의 뭐 중하위권으로 내려가잖아요. 그게 아니다라는 게 이미 판가름 났을 때 그러면 사람은 뭐 어떨 때 행복하냐? 그분이 얘기하는 거 물론 우리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얘기하는 거는 관계 속에서 행복하다는 거죠. 어떤 그 우리가 속한 어떤 관계, 가족이라든지 친구라든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공동체 안의 관계가 따뜻하고 튼튼할 때 사람은 그게 행복해지는 거죠. 네. 그리고 그 관계는 쌓이면 쌓일수록 더 행복해지는 거죠. 이정수 선생님 같은 경우에 지금 서양 미술을 하시잖아요. 네. 예, 그거는 계속 공부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달라지잖아요. 네. 그죠? 그게 이제 행복의 실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 사람이 공부할 때 되게 행복하다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그만큼 알미 깊어질수록 행복해지는 건데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관계가 우리가 오랫동안 추억이 쌓이고 그게 스토리가 입혀지고 하면서 그 속에 내가 있다고 느껴질 때 행복한 거잖아요. 이 경제라는 것도 성심당이 추구하는 경제는 그거 같아요. 이 경제 활동, 성심당이라는 경제 활동 그 기업을 통해서 대전에 속한 다양한 관계들, 직원, 그다음에 거래처, 그다음에 그 이용하는 손님, 이 관계가 튼튼해지고 따뜻해지고 하는 게 이 기업의 목표가 되는 거죠. 네. 예. 우리도 좀 그런 좀 가치관으로 우리가 우리 지역 사회를 보고 좀 어떻게 보면 소굴이 그런 역할을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우리가 남이가라는 이 네트워크도 또 튼튼해지고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우리 관계를 좀 튼튼해지기 위한 어떤 경제 활동 그런 쪽으로 우리가 좀 접근을 하고 계속 이렇게 업력을 쌓아 나간다 그러면 그게 하나 둘 세 개 네 개 모이면서 지역 사회의 어떤 문화도 바꿔내고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좀 행복해지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여기 창원 출신입니다만 창원을 떠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생각해 보면 이 고향을 떠나야 성공하는 거고 고향에 남으면 낙오하는 듯한 그런 이미지가 수십 년간 되어 왔잖아요. 네. 예, 참 그걸 빨리 깨야 될 것 같아요. 아, 최근에 그 생각나는 게 경남도에서 네. 서울에 왜 남명학사라고 이제 유학생들을 위한 기숙사를 착공한다고 이제 막 너무 대대적으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정말 바보짓이죠. 그렇죠. 예. 그 친구들 돌아올 친구 아닌데. 절대 돌아올 친구 아닙니다. 지역에서 오히려 남아서 예. 일하는 사람들에게 더 기회를 주고 그 사람들이 더 이렇게 칭찬을 받고 네. 박수를 받으면 그걸 왜 떠나겠어요? 그렇죠. 저는 일본만 가도 그런 걸 참 많이 느끼거든요. 일본 애들 오사카 사는 애들이 굳이 동경 안 갑니다. 예. 그리고 또 시골에도 거의 뭐 게이오대 못지않은 대학들이 막 즐비하게 있고 그래서 좀 그런 내가 우리 고향에서 10년 20년 살면서 관계가 두터워지는 것이 우리 모두를 행복해지게 만들어주는 좀 그런 관점을 좀 성심당을 통해서 좀 배우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 책을 보면은 이게 키워드는 저는 물론 뭐 사랑이나 나눔 이런 것도 있는데 하나 잡은 게 지역이라는 거거든요. 네. 예. 이 남해의 봄날이라는 출판사도 통영이라는 지역이고 저자도 창원 출신이고 촌놈이고. 예. 그다음에 이 빵을 파는 성심당이라는 것도 물론 뭐 광역시긴 하지만 대전이거든요. 주류라고 하는 게 없죠. 예. 네네. 그렇지만 각기 자기 역할을 충실하게 하는 건 분명하거든요. 그 중에 또 뭐 정말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성심당 같은 존재도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훨씬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맞습니다. 예. 기업으로만 보면 성심당 같은 기업들도 꽤 있어요. 뭐 유한양행도 있고 예. 또 어떤 기업가의 정신 어떤 윤리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좋은 일을 하는 기업들도 예. 꽤 있습니다만 성심당처럼 지역에서 지역을 떠나지 않고 오랫동안 뿌리 내리면서 지역민과 이렇게 소통하고 관계를 맺어가는 기업은 정말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예. 네, 그럼 저는 이제 오늘 이 방송을 천천히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기 시청자들을 위해서 카메라 보시고 예. 마지막 인사 말씀 하나 해주십시오. 책 광고도 충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우리가 남이가 프로그램은 정말 한번 참여하고 싶었는데 이 책 덕분에 또 여기 참여하고 또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이 분들과 얘기도 나누고 또 이렇게 고향 시청자분들과 또 이렇게 대화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 고맙고
이 책도 이제 제가 최대한 읽히기 쉽게 쓴다고 애를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편하게 좀 읽으시면서 네. 우리 지역에도 우리 지역에도 성심당 같은 지역을 사랑하고 지역민과 같이 성장하고 그런 기업들, 그런 어떤 청년들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오고 또 지자체도 그런 사람들을 더 많이 응원해주는 그런 문화가 생긴다면 우리 지역에서 자라나는 우리 후배들한테 큰 희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것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역 정치 팟캐스트 우리가 남이가의 유일한 고품격 방송 흑장난의 책 이야기에서 우리가 사랑한 빵집 성심당 이 책을 가지고 저자 김태훈 작가님하고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뭐 얘기 나누는 동안 뭉클한 것도 있고 나도 뭔가 좀 따뜻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힘들어.